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인 1974년 3월 중국 산시성 시안시 닌퉁현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양페이엔, 양지파, 양취안이 등 3명의 농부가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던 이들은 자신들이 경작하는 땅이 귀신 붙은 땅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거의 매년 풍년이 들어 흥청망청 놀기 바쁜데 자신들이 농사 짓는 땅에서는 매년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이에 올해에는 기필코 풍년을 맞이하리라는 다짐으로 충분히 물을 줄 수 있도록 우물을 팔 작정이었죠. 마을 남쪽 감나무 숲에서 한창 땅을 파내려 가던 중 그들의 곡괭이에 무언가 덜컥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이겠거니 하고 끌어올린 물체를 본 그들은 화들짝 놀랐는데요. 곡괭이에 끌려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사람 머리 모양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관청에 이를 신고했고 이로써 20세기 최대 고고학적 발굴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진시황릉 병마용갱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이자 최악의 황제로 불린 진시황은 사후에도 자신을 경호할 병마용을 만들었고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한 그의 묘는 지하 1500m를 파고 내려가야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 건설에 동원된 4,500명의 인부를 전부 산채로 순장한 것으로 알려졌죠. 주지하다시피 병마용갱은 1974년에 처음 발견됐는데 그즈음 한국에서는 병마용갱에 버금가는 고고학적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병마용갱보다 더 극적이었던 이 발굴 장소는 다름 아닌 시골 마을의 한 연못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71년 6월 가난한 한국이 산업화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산업화의 쌀로 불리는 철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포항제철에 들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잠시 경주를 둘러보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경주 안내를 맡았던 담당자는 그에게 경부고속도로 개통 후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었다는 보고를 올렸고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소도 잠시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라는 이 도시를 자세히 살펴보자니 여간 창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허물어져가는 불탑, 이리저리 방치된 불상, 관리되지 못한 잔디로 뒤덮인 고분까지 이 찬란한 천년 수도에선 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올라간 즉시 정소영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불러들여 경주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16일 그는 대통령각하 지시사항이라 쓰인 보고서를 받았고 그 첫 장에 메모 한 장을 남깁니다. 그는 친필로 신라고도는 웅대, 찬란, 정교, 활달, 진취, 여유, 우화, 유현에 감히 살아날 수 있도록 재개발할 것이라고 지시한 후 한국 역사상 최초의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됩니다. 바로 경주가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경주 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에 따라 경주의 유적은 전체 정비에 들어갔고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도로정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에 단 3개뿐인 황금보검이 발견된 것이고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도로를 정비함과 동시에 도시 곳곳의 연못에 대한 준설 작업도 시작했는데 연못을 그냥 묻지 않고 준설, 즉 바닥을 긁어내는 청소 작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혹시나 그 연못 아래에도 유물이 매장되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인왕동에 위치한 연못에 대한 준설 작업이 1974년 11월부터 시작됐는데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인부는 자신의 삽이 무언가 둔탁한 것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주에 살던 사람들은 땅 파면 나오는 것이 그릇 조각이었고 발에 치이는 것이 도자기였기 때문에 유물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았고 이는 작업을 담당하던 인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걸리값만 주면 자신이 공사 중 획득한 그릇이며 도자기를 골동품상에 넘겨주었는데 유독 이 연못 공사 중 그런 소문이 많았는데요. 결국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 후 문화재위원회는 준설공사 중지명령과 동시에 정식 발굴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안압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작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안압지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삼국통일 직후 문무왕 14년에 축조된 왕궁의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안압지는 조선시대 때부터 불린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월지입니다. 그러다 조선시대 지리서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처음으로 안압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기러기 안자에 오리압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러기와 오리떼가 노는 연못이 바로 안압지, 즉 월지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이 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삼국사기 7권에는 2월에 궁궐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까지 겪은 안압지는 거의 버려지다시피 방치됐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그곳에 임혜정이라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1926년 경주군수 박광렬이 경주의 풍광을 즐기겠다는 생각으로 안압지 주변에 정자를 건립했는데 이후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변에 노점상이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훼손됐습니다. 신라시대 왕자가 살던 동궁터가 술안주를 파는 노점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훼손됐던 안압지가 경주 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으로 준설 작업이 시작됐고 유물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가 시작된 것인데요. 1975년 3월 15일 첫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유물들이 줄줄이 끌어올려지기 시작합니다. 1978년 문화재관리국이 발간한 발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00평 조금 부족한 안압지에서 총 31동의 건물 자리가 확인되었고 완전한 형태를 갖춘 유물 15,000점, 파편 18,000점 해서 총 33,000점의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이 유물 중에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중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연못에서 나오기 힘들어 보이는 목선, 즉 나무로 만든 배가 발굴됐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으로 조선업 강국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보다 약 800년 전에도 이미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목선은 발굴 조사를 시작하고 약 한 달 뒤 발견됐는데 뻘에 잠기기는 했으나 고대 목선으로는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었죠. 총 길이 6.2m의 목선인데 재미있는 점은 신라시대 귀족 또는 왕궁에 살던 이들이 이 안압지에서 뱃놀이를 즐겼다는 점입니다. 보통 연못은 물고기를 키우거나 감상용으로 사용하지 뱃놀이를 즐기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로써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안압지가 그만큼 거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목선이 발견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발굴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1000년 넘게 물에 잠긴 나무는 물을 머금고 있는 스펀지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동시킬까 고민하다 발굴단장은 이를 목도, 즉 2사람 이상의 짝을 지어 밧줄에 막대기를 꿰고 어깨로 나르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옛날 시골 마을의 장례식에서 사용되던 상여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배의 습기를 보존하기 위해 비닐과 가마니로 덮은 상태로 배 아래로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배를 고정시킬 수 있게 판재를 밀어 넣은 후 20명이 달라붙었는데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닥에서 언덕으로 올라서는 시점에 20명이 동일한 힘을 써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위에서 끄는 사람들과 아래에서 미는 사람들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 받침대 가운데가 톡하고 부러진 겁니다. 결국 목선은 두동강난 상태로 3등분에 하나씩 드러날라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약 9년간 국립경주박물관 수장고에서 보존 처리 작업을 거친 후 안압지관에 전시 중에 있습니다. 안압지에서 발견된 유물 중 특징적인 유물은 불상입니다. 금동제 판불 10구, 금동불 입상 6구 등 16구의 불상이 출토되었는데요. 이 중 넓적한 판처럼 생긴 것을 판불이라고 하는데 발견 당시 판불은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제에서 백제 시대의 판불이 먼저 나온 것이 밝혀져 이 순위로 밀려나기는 했으나 역사상 최초에 발견된 불상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설법하는 모습이 손짓으로 구체화되는데요. 혹 절에 가보신 분들은 부처님이 왼손과 오른손의 엄지와 장지의 끝을 맞대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편 모양의 손 모양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를 전법륜인이라고 하는데 가르침을 전할 때 사용하는 손 모양으로 불교의 5대 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압지에서는 전법륜인을 한 판불이 최초로 발견되었죠. 안압지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조선시대에 와서 기러기와 오리가 노는 연못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지만 축조 당시 월지는 진기한 새와 짐승을 키우는 동물원의 역할도 겸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축조 당시 연못 안에 3개의 섬도 함께 만들었는데 3개의 섬은 불로초가 자란다고 알려진 바다의 삼신산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하죠. 월지 동쪽과 북쪽에는 산봉우리 12개도 만들었는데 이는 신선이 산다는 중국 사천성 무산의 12봉우리를 본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봉우리와 섬에는 진기한 새와 기이한 동물을 길렀는데 궁안에서 신기한 동물을 키우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유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역사책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어떤 동물을 키웠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안압지 발굴로 그 동물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발굴 당시 발견된 동물 뼈는 기러기, 꿩,
오리, 사냥, 노루, 말, 사슴, 호랑이 등인데 이외에도 일본의 동물을 선물로 보냈다는 기록으로 미뤄볼 때 앵무새와 공작새, 낙타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에 보낸 선물이라면 신라에서도 키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300년 전 신라 시대에 사막에서 사는 낙타를 키웠다는 점에서 볼 때 신라인들이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압지로 알려진 월지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잠시 언급했듯 무려 33,000점에 달합니다. 그 안에는 이게 인간의 솜씨가 맞나 싶을 만큼 대단한 유물도 많고 1000년 전에 이런 걸 사용했다고 할 만큼 의아한 출토품도 많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에 관해서는 차근차근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경주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 월지에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낮에 보는 월지도 멋지지만 밤에 보는 월지의 풍경은 대단히 낭만적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연인과 또는 가족과 함께 월지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